어딜 감히? 이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이 여자는 왜 아이를 데려가는 거고 중년의 여성은 왜 못 데려가게 막고 있는 걸까요? 대체 두 여성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진과 정우의 결혼 초반은 누가 봐도 평범하고 사랑스러웠다. 퇴근길에 손을 잡고 걸어오면서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들고 집에 도착하면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나눠 먹는 게 둘만의 작은 행복이었다. 정우는 말이 적었지만 표현은 서툴지 않았다. 피곤해도 수진을 쓰다듬어주고 주말이면 먼저 영화관 티켓을 예매해둔 사람이었다. 그런 정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였다. 정확히는 결혼 전부터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보던 시어머니 윤정이가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수진아, 신혼집이 이게 뭐니? 요즘 애들은 신혼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 정의의 말은 딱히 화내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다. 그냥 흘리듯 말했는데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아 수진의 마음을 눌렀다. 정우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물컵만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그래, 뭐 아직은 많이 서툴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나마 나아지려나? 그 한마디는 칼날이었다. 입 밖으로 피 흘리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를 베어내는 날카로움.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고 이런 대화를 듣고만 있던 정우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이 문제였다. 정우는 늘 그랬다. 정의의 말투가 농담인지 비난인지 구분하지 못했고 그저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덮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균열은 넓어졌다. 정의는 수진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들 수진이가 마음은 참 착한데 너무 여려서 걱정된다. 살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엄마, 적응 중인 거겠지?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근데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요즘 애 키우는 게 장난이니. 그 말들이 조금씩 정우의 마음에 박혔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임신 테스트기 위로 떠오르는 생명의 신호. 수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고 정우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둘은 좁은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아이 이야기를 했다. 그 장면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임신 소식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진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수진 손을 잡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떨렸다. 그래, 잘 됐다. 이제부터는 너가 이 집 사람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문장은 축하가 아닌 경고였다.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정한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 그 말은 정우 대신 자신을 이 집안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수지는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만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티려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우연히 듣게 된 통화는 수진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애는 우리 집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해. 수진이, 글쎄, 난 아직도 저 아이가 네 인생 책임질 사람인지 모르겠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을 봐. 저 아이가 애까지 잘 보겠니? 내가 힘들어질 게 뻔한데. 정우는 반박하는 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정우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남편과 자신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틈은 작았지만 그 틈이 벌어지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임신 초기부터 수진의 몸은 급격히 달라졌다. 입덧과 피로가 심해 회사에서 버티기도 힘들었고 집에 오면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저 게으른 며느리로만 보였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은 정우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정우야 봤지? 수진이 또 누워만 있더라. 저렇게 체력이 없어서야 애 낳고 키우는 걸 어떻게 하니? 임신 초라서 그래. 원래 다 힘들대.
그래도 너무하지 않니? 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쉬지를 못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우의 마음속 어디엔가 작은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불편함은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더 고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여보, 요즘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더 잘해볼게. 그 말조차도 정우에게는 부담으로 들렸다. 수지는 지쳐 있었고 정우는 점점 차가워졌다. 두 사람의 온도 차이는 날씨보다 더 빠르게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자 정희의 목소리는 더 대담해졌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희는 정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네가 못 느끼는 거야. 저 아이는 너무 여려. 임신했다고 더 의지하려 하는데 나중엔 네가 다 떠안게 돼. 엄마, 수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며느리 봤을 때부터 느꼈어. 나중 가면 버티질 못해. 네가 보기엔 순해 보이겠지만 약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게. 그 말은 정우의 머릿속 깊은 곳에 박혀 천천히 퍼졌다.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는 걱정 많은 어머니처럼 말하고 며느리 앞에서는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수진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 애 낳고 나면 더 고생할 텐데. 우리 집에서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버티면. 그러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야. 버틴다는 말은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잖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너 요즘 진짜 많이 지쳐 보여. 정우의 말투에 스며있는 거리감은 결혼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공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퍼져 있었다. 정희는 상황을 더 굳히기 위해 작은 사건들을 크게 부풀렸다. 정우야, 너 지난번에 봤지? 수진이가 저녁 준비하다 말고 울던 거. 저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증거야. 애 낳고 나면 더 심해지는 사람들 많아.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아니, 네가 모르는 거지. 저런 신호들 다 모아보면 나중에 심각해진다니까? 정희는 수진이 건조기로 말린 아기 옷을 잘못 접어놓은 일도, 밥을 제때 못 먹은 날도, 감기 기운으로 잠시 쉬었던 날도 하나하나 정우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정희의 입을 거치면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는 결국 수진을 엄마로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정우가 방문을 닫은 채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정우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큰 균열을 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 나 혼자 책임져야 할 일 많아지면 나도 자신이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다. 임신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 생명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으로 보이고 있었다. 자기야, 요즘 나한테 왜 그래? 혹시 나 때문에 부담돼?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 대답은 정우가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하나 그어두었다는 의미였다. 겉보기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정우의 마음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멀어짐은 시어머니가 만든 길이었다.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몸은 점점 무겁고 하루 대부분을 피로와 싸워야 했다. 정우는 출근하느라 바빴고 수지는 집에서 홀로 긴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며느리의 고생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곤한 모습조차 증거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정우야,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졌더라. 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확 달라져. 임신 막달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너무 심하더라. 애 낳고 나면 더 심해지는 사람 많아. 너 혼자서 애 본다고 생각해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 지칠 대로 지친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속 깊게 자리 잡았다. 한편 수지는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정우는 점점 말을 아끼고 어떤 날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 일이 많아? 뭐, 그런 게 있어. 단답형의 대답. 하지만 그의 표정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시선은 자꾸 피하고 수진의 고민에 공감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느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심스레 묻고 싶었지만 수진은 묻는 것마저 두려웠다. 정희는 며느리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 반경을 넓혔다. 병원 검진에도 따라 나서며 의사에게 대놓고 말했다. 선생님, 요즘 저희 며느리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아이가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돼서요. 산모는 원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산모가 안정적이어야 우리 애도 건강이 크잖아요? 의사는 별 의미 없이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 대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산모는 예민해질 수 있다는 말은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산모는 불안정하다로 바뀌었다. 집에 돌아와 정우에게 말할 때는 더 과장된 버전이 되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수진이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너도 요즘 느끼지 않아? 수진이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거. 작은 왜곡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된다. 정우는 어느새 어머니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수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어딘가 멀고 조용히 판단하는 듯한 눈빛. 수지는 이유를 몰라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아예 직접 나서서 말했다. 수진아, 요즘 몸이 많이 힘들지? 애 낳으면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키울게. 넌 산후조리원도 다녀오고 친정에서 몸 좀 추스리고 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키워야죠. 제가 엄마잖아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몸이 그게 돼야지. 너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우도 다 봤잖니?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동의라는 의미였다. 며칠 뒤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우야, 출생신고는 너가 미리 좀 알아둬야겠더라. 요즘 절차가 복잡하대. 수진이는 몸도 안 좋으니까 괜히 시키지 말고. 수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자신을 배제한 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정희는 이미 변호사에게 상담까지 받고 있었다. 이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아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 필요한 절차라는 식으로 돌려 물었다. 정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상담 자리에도 함께 앉아 있었다. 알면서도 그는 수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정우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흐릿한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덮었다. 준비라는 말 뒤에는 수진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 준비. 여보,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릴 것 같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톱만 만졌다. 수지는 침묵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정우는 점점 더 말을 줄였다. 집에 있어도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수진이 고통을 호소해도 예전처럼 등을 쓸어주지 않았다. 그저 조금만 참아봐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의 배경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날 새벽 바깥은 아직 어둑했다. 수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현관을 나섰다. 정우는 차 문을 열었지만 얼굴은 긴장보다 피곤이 먼저였고 시어머니는 준비된 사람처럼 서둘러 뒤따랐다. 정우야, 산모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수진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수진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분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쁜 불안이 스며들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울렸다. 작고 떨리는 그 울음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몸이 한계에 닿은 듯 눈앞이 흐려지며 수진의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갔다. 잠시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몸은 무겁고 가슴은 텅 빈 느낌. 아기 울음도 정우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낯선 정적만이 수진을 감싸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더 깊어지는 불안 속에서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다. 수진의 품 위에 조심스레 올려진 작은 손과 숨결.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수진은 다시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자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이 산모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잠깐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너는 더 쉬렴. 잠시만요, 어머니. 조금 더 안고 싶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무슨 아기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정희는 배려하는 척 말하지만 손은 이미 아기를 향하고 있었다. 수진의 팔이 힘없이 떨어지자 정희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정우가 병실 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자기야, 왜 보고만 있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봐. 수진아,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산모는 쉬어야 한다잖아. 엄마가 잠깐 데리고 계신다고 하니 그냥 좀 누워 있어. 정우의 말은 어딘가 떨려 있었다. 수진은 그 떨림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찌릿하게 흔들렸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수진이 손을 뻗자 정희는 한 발짝 더 물러서며 아기를 감싸 안았다. 마치 이미 아기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단단한 자세였다. 그때 정희가 간호사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산모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잠깐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 산모는 더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은 수진을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마치 이 순간부터 아기를 누가 돌볼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사람의 태도였다. 수진은 침대 위에서 손을 떨며 말했다. 아기, 잠깐만요. 저 괜찮아요. 잠깐만 안고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수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의 작은 손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수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두려움이 온몸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퇴원 수속이 끝나고 수진은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아들었다. 몸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아기의 작은 온기가 팔 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시어머니 정희의 표정은 영 달랐다. 아기가 수진 품에 안긴 모습을 보며 마치 잠시 맡겨놓은 걸 돌려받지 못한 사람처럼 탐탁지 않은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 산모는 무리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그 속에 깔린 불편함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다. 정희는 조리원 외부 출입구까지 따라왔지만 문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앞에서 멈춰 서야 했다. 다만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진을 보는 눈빛은 끝내 따뜻하지 못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남아 조리원 입소 첫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조리원에서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평온을 맛보았다.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 밤새 이어지는 미약한 숨소리, 조용히 함께 맞이한 새벽. 그 짧은 시간들은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퇴소 날이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다. 수진아, 퇴소하면 일단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가 도와준다네. 정우의 말은 담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조리원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가야지.
수진아, 너 아직 회복도 덜 됐잖아. 엄마가 이런 건 더 경험 있으시니까 잠시 맡기자. 그 말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퇴소 후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시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퇴소 날 아침,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리원을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표정은 기대도 반가움도 아닌 마치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이고, 데리고 나오느라 힘들었지? 아기는 내가 안고 갈게. 힘들 텐데 얼른 가자꾸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안고 있을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힘들어 보이는 건 너도 알지 않니? 아기는 내가 들게 얼른. 평소보다 더 강한 어조였다. 마치 아기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사람처럼 수지는 본능처럼 아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정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수진의 떨리는 손끝을 따라 아기는 천천히 시어머니 품으로 넘어갔다. 아기가 옮겨지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심장 뛰는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수지는 더는 말할 힘이 없었다. 기계처럼 차 문을 열고 조용히 올라탔다. 수진 눈에 보이는 건 단 하나. 정희의 품에서 흔들림 없이 잠든 아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수진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듯 내려앉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진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 서늘함은 퇴소의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리의 신호에 불과했다. 수진은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가 마음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 이틀. 수진은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집안일과 아기 돌봄을 동시에 하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와 시어머니는 마침내 같은 말을 꺼냈다. 수진아, 너 아직 너무 힘들어 보여. 며칠만 친정 가서 푹 쉬다 와. 아기는 엄마가 잘 보고 계실 거야. 그래, 산모는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며칠만 친정 가 있어. 아기는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이라는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짓눌렀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집안 어디에도 수진의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결국 수진은 몸을 회복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아기를 시어머니 집에 남겨둔 채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한 뒤에야 수진은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아기와 같은 공간에서 편히 머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며칠만 쉬라고 했지만 그 며칠은 어느새 몇 주로 늘어났다. 아기는 여전히 시어머니 집에 있었고 수진이 받는 정보는 자꾸 줄어들었다. 사진은 거의 오지 않았고 영상통화도 수진이 먼저 부탁해야 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화면을 들고 있어 아기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 예방접종 알림이 떴다. 수진은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다 침이 꿀꺽 넘어갔다. 보호자명 정우, 부보호자 박민영, 추가 보호자 없음. 부보호자란 칸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원래 그 자리에 적혀 있어야 하는 이름은 자신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없음이라는 글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군가 이미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급하게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이게 뭐야? 왜 보호자에 내 이름이 없고 다른 여자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아, 그거? 그날 병원에서 잘못 입력한 거래. 도우미 이름인가 봐. 지금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돌봄이 불렀거든. 금방 수정하면 된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은 믿음직스럽다기보단 어딘가를 슬쩍 피하는 느낌이었다. 수진의 가슴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번졌다. 병원에서 실수?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머니 몸이 안 좋다는 말, 나 처음 듣는데? 정우야, 나 지금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게 자꾸 반복되지? 수진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걸로 불안해하는 게
나도 좀 힘들어. 정우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수진의 혼란을 풀어주지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덮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의 말. 수진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타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수진아, 어린이집 서류도 준비해야 해서 엄마가 먼저 해놓으신대. 왜 어머니가 그걸 먼저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얘가 계속 엄마 집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류 들고 다니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게 편해서 엄마가 먼저 처리하셨대. 그 말은 어딘가 설득력 있는 척 들렸지만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수지는 어린이집 제출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보호자 1순위 정우, 보호자 2순위 윤정희, 부보호자랑 칸.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름은 자신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정우야, 아무리 그래도 보호자 자리는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이건 그냥 실수라고만 보기엔 좀 이상해. 엄마가 대리로 상담 가서 그런 거래. 일단 엄마랑 얘기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일단 다시 엄마랑 얘기해보고.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수진의 눈빛도 함께 달라졌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젠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아기는 자신의 아들이며 아기를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엄마의 권리였다. 수지는 곧장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향해 밀려왔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뭐 하고 있니? 설마 그 몸으로 어디 가려는 건 아니지? 날도 이렇게 찬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진이 움직이려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전화를 걸어왔다. 그 사실이 오싹했다.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저 아기 보러 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지금 데리고 나가면 안 돼. 어머. 얘 지금 아가 낮잠 시간이다. 지금 데리고 나가면 안 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늘은 절대 오지 말라는 단단한 선이 느껴졌다. 아무리 낮잠이어도 엄마가 아기 보러 간다는데 왜 안 되나요? 수진아, 말 좀 들어. 아기 깨면 힘들어진다니까.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수지는 황당해하던 순간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한테 들었어. 수진아, 아직 몸 완전히 회복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좀 쉬어라는 내용으로. 정우의 메시지는 부탁이 아니라 오지 마라는 단단한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가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큰 이유를 붙여 자신을 막아설 것임을 직감했다.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곧바로 휴대폰 앱을 열어 택시를 불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 다짐한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한층 더 뜨겁고 선명해지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 곁으로 가겠다는 각오로 택시는 골목 끝에서 멈춰섰다. 수지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차 밖으로 내렸다. 저녁 햇살이 기울어 어둑해진 시댁집 앞 문이 닫혀있는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다. 가까워질수록
집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심장을 쥐어짰다. 그건 분명 자신의 아기 울음이었다. 우리 애기, 가슴이 무너질 만큼 간절했다.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올게 왔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왔니?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문틈을 반쯤 걸치며 서 있었다. 몸도 안 좋은 애가 지금 애를 어떻게 본다는 거니? 지금 상태로는 안 된. 아니요, 어머니. 저 이제 안 물러나요. 아기, 제 아이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요청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다. 엄마의 선언이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려는 순간 아기 울음이 방 안을 가르며 터져나왔다. 수지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수진아, 잠깐만. 엄마랑 먼저 얘기를. 수지는 정우를 지나며 짧게 말했다. 정우야,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잘라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수진의 체온이 닿는 순간 신기할 만큼 빠르게 울음을 그쳤다. 작은 손은 수진의 옷깃을 꼭 잡았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다급히 다가왔다. 수진아, 잠깐! 지금 나가면. 수지는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그 순간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 역시 붙잡을 힘을 잃은 듯 그저 얼어붙어 서 있었다. 수지는 신발을 신었다. 아기를 안정적으로 품고 몸을 일으킨 뒤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갑고 매섭게 들이쳤다. 하지만 그 매서움 속에서 수지는 오히려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수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남아있는 건 단 하나. 엄마로서의 결심뿐이었다. 그 어떤 시선도 어떤 말도 오늘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지는 품 안의 아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아가, 엄마가 데리러 왔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게. 저녁빛이 마당 위를 물들이는 사이 수진과 아기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닿아 하나의 길을 만들었다.